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십성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십성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인 나,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글자와의 상관관계를 십성이라고 하고, 그 상관관계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중심에 딱 일간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 5개의 별을 그려놓고 이 중심에 나를 딱 놓습니다. 중심에 놓고 나면 이것이 내가 생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토생금이죠. 내가 극하는 것은 화에서 화극금 되잖아요. 나를 극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나를 극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 것. 이건 내가, 나를, 글자를 잘 보세요. 요것은 보면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를 그걸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5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나와 같은 것,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나를 생하는 것, 수생모. 자 보세요. 나와 같은 것은 화지요. 사주에 화가 있으면 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생하는 건 토입니다. 사주에 토가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하면 화극금이면 금이, 여기에 보면 금이 있잖아요. 금은 내가 그걸 하는 것이고, 수는 나를 그걸 하면, 이 수가 나를 그걸 해요. 이 목은 나를 생하는데, 이 사주가 보니까 목이 안 보이네, 그죠? 목이 없다.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이 목이 사주에 안 보인다고요. 내가 생하는 거는 있고, 또 내가 그거 하는 건 있고, 나를 극하는 건 있는데 내가 나를 생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이런 사주는 내가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다음에 사주의 강약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나와 다른 글자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명인기 비견급제와 식신상관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편제정제와 편관정관을 얘기할 텐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견급제는 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화니까 화지요, 화입니다. 화인데 비견은 나와 같은 것이니까 이 정이니까 정화잖아, 그죠? 정화하고, 또 급제는 나와 다른 거니까 병이 되겠죠. 지지로 보면 이건 오화가 되고 이거는 사화가 되겠죠. 청간은 정화하고 병화가 됩니다. 이것이 비견은 나와 같은 화, 형제이면서 같은 화이면서 음양이 같고, 급제는 음양이 다르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나와 내가 생하는 거니까 토가 되겠죠. 토 중에서도 내와 생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니까, 토 중에서도 음양이 같다면 음토란 말 알겠어요. 음토니까 기가 되겠죠. 기. 근데 상관은 뭐냐? 음정이 다르니까 무토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견급제와 식신상관이다. 여기 낱낱이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에 비견이 뭐며 급제가 뭐냐, 식신이 뭐냐, 상관이 뭐냐고 공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낱낱이에 대한 그런 공부를 다음에 할 시간이 있겠지만, 좀 전에 그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비견급제는 2개 뭉뚱그려서 생존 욕구라고 했습니다.
생존 욕구. 욕구가 이 욕구 중에 생존 욕구라는 것이 뭐고 식신상간은 욕구 중에서 친함의 욕구요 표현 욕구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세분화할 때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내가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붙여서 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성은 내가 그걸 하되 음양이 같은 것을 변절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는 것이니까 화가 그걸 하면 여기서 금이 되겠죠. 금이 되는데 음장이 같은 거니까 신금이 되겠습니다. 다르면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 편제라고 하고 경금을 정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설명됐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이 실현욕구라고 했잖아요. 실현욕구, 성취욕구. 여기는 친함의 욕구요. 요거는 표현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현욕구와 성취욕구에 해당되는 이 금이 금 중에서도 내와 관계를 따져보니까 내와 음양이 같더라. 같으면 편제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욕구, 성취욕구, 실현, 성취를 말합니다. 실현, 성취욕구. 자, 그 다음에 요런 관계에서 이 사주에 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취욕구, 실현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요 밑에서 나를 갖다 화생토 하니까 아까 저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표현. 이 사람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 나를 표현하고 내가 말로 하고 그런 욕구도 많고 또 성취하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요렇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약한 사주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생명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독촉할 수 있다. 내 힘을 뺀다 이 말입니다. 큰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것 중에 나를 극하는 게 있어요. 나를 극하는 것은 수에 해당 수. 수극화. 나를 극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 요거는 재성, 두 개를 합쳐 재성이라고 이건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중에 나를 극을 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 음양이 같은 것 이것은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음수를 말하죠. 수가 음수인 것은 개수가 되겠죠. 개. 양이면 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임수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임수가 사주에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와 이 임은 같은 수지만 음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한편은 어떤 편이 있냐면 자, 경이 있으니까 실현 성취욕이 많고 임이 있으니까 임은 뭘 말하냐면요. 요 실현 성취된 걸 갖다가 모아서 이제 보호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질서 유지가 나와요. 그리고 안정을 이루고 많이 원한다고. 안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음은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마음이 자기는 안정을 굉장히 찾고 싶고 질서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있다. 욕구가 있다. 그런 사람이 또 경이 있으니까 뭔가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예. 그러한 그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병도 여기 말하는 재성이 되잖아요. 재성 여기서 이렇게 나로 생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나로 생해요. 즉
여기 있는 글자가 재성이잖아. 재성이 관성을 생해요. 그러니까 뭐냐? 요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재성이 관성을 생겼다. 그래서 재생, 예, 재생관이다. 예, 재생관이다. 재생관이 그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겼다면 그걸 보통 뭐 식재다. 예, 식신상관이 재성이다. 식신이 재성을 생긴 식재다. 이거는 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명이 이렇게 이제 관성까지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정관은 세부적으로 어떠느냐에 따라서는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좀 드리면은, 편제는 이 실현과 성취 욕구 중에서 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현과 성취하는 방법 중에서 관리하는 방법인데, 관리 방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편제는 전체적인 관리를 말해요. 전체적인 관리, 전체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뭐 감독이나 통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제는 치밀하게 세부적인 관리, 세부적인 관리. 그 차이예요. 예.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탁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좀 성품이, 예, 직관력도 있지만 좀 성격이 급해요. 바로 한꺼번에 탁 알아야 되니까. 또 대신에 이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그렇게 이제 정제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겠죠. 예,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관은 두 개다 보면 질서 유지 안정을 원해요. 그런데 이 정관은 어떻게 안정을 해냐면 합리적으로 법대로 이 평관과 정관이 있는데, 정관은 법대로 즉 합리적으로 한다. 합리적으로 하는데 이 평관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력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관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복종도 하기도 하고, 이 평관은 질서 유지하려면 복종해야 되잖아. 복종 안 하는데 질서 유지됩니까? 그건 아니죠. 질서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복종하기를 하면 인내심 참아야 되죠. 인내심 필요합니다. 인내심.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질서 유지, 안정 욕구에서 복종심이나 또 그 인내심이 나오는 겁니다. 복종심이나 인내심이 더 큰 것이 아니고 기본 욕구가 질서 유지, 안정을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밑에 좀 다룰까요? 좀 쓰기가 그렇네요. 요 위에 쓰겠습니다. 요 위에도 써도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것. 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는 목이지요. 목이 뭐냐? 여기서 보통 나를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인이라고 하는 편인. 나를 생각하는 중에서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화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것은 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목 중에서도 나와 같은 음은 을목이 되겠죠. 나와 다른 음양이 다른 것은 간목이 됩니다. 네. 밑에 요 설명 빠졌죠? 여기는 적어드리면 요는 안정질서입니다. 안정욕구, 질서 안정욕구, 안정욕구. 요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배움의 욕구라고 합니다. 배움의 욕구. 배워야 돼. 세상을 살아면 배워야 돼.
여러분들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배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말을 배워야 되죠. 글 배워야 되죠. 행동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배움이 바로 힘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강하고 여기서 이 힘이 강해야 내가 든든해집니다. 나를 생각하자면 나를 생각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여기는 배움의 욕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인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배움의 욕구예요. 배우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려면 받아들여야 되죠. 배우려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배움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수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요구를 하는데 표는 뭐냐? 표는 받아들이는 받아들이지만 좀 특수한 거, 좀 특별한 거를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좀 특수한 거. 특수한 거를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특수한 거. 정의는 일반적인 데도 받아들여요. 일반적인 거. 이거 일반과 특수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성은 좀 더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해도 특별한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용을 하지 않고 좀 더 자기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서 생각합니다. 넣어서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궁리하는 거니까 이럴까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 그런데 여기 말한 일반적인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일 뻔합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이거 어차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 받아들인다. 이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배움의 욕구예요. 배움의 욕구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5개의 욕구를 갖다가 음량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비근과 급제의 차이가 좀 설명했죠.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는 건 차후에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강몽입니다. 십성의 지금 총론에 속하고 강론은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잠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십성의 정의가 뭐다? 10개의 그 내용들이 뭐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잠시 옆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적어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비견, 급제를 합쳐서 비급이라고 써갑니다. 요거 식신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간단하게 5개로 다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비견급제가 여기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죠. 일간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견급제가 비견은 나와 같은 것이잖아.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량이 같은 거, 음량이 다른 거.
이 식상은 내가 생하고 내가 생하는 중에서 음량이 같은 것은 식신, 다른 것은 상관. 요건 내가 그걸 해요. 내가 주체가 냅니다. 요까지는 내가 그걸 해주는 중에서 내가 그걸 하니까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편재. 편재는 나와 같은 너희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정제반. 관성은 나를 그걸 해잖아. 나를 그걸 해요. 한 번 더 여기 있는 것을 옮기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관성은 정관은 편관은 나와 같은 거, 정관은 나와 다른 거.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건데, 편의는 나와 같은 나와 같은 음량이 같은 거, 음량이 다른 거, 정인.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아까 저게 외향적이라서 외향적. 이 사람은 기본 성품을 논할 때 쓴 겁니다. 요쪽이 많다 하면 내향적입니다. 내향적.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신, 재성, 관성을 끝 잡아다서 식재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인성과 비교를 합쳐서 인비라는 말을 씁니다. 인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쭉 그어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하게 된다면 나의 에너지를 뺏깁니다. 이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나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이 식상이 오면 내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힘이 좀 빠지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나의 힘을 보충하는 것은 이렇게 도와줘.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한테로 몰리는 것, 특히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나를 힘을 도와주고, 이것은 내 힘을 빼가고, 이것도 내가 그걸 하면서 내 힘을 빼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그걸 하니까 내가 그거 하는 건데 이기려고 하면 내가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인성이 이렇게 나한테 도와주는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8글자 중에 인성과 비급이 많으면 가라 하고 합니다. 인비가 많으면. 대신에 또 밑으로 식재관이 많으면, 인비가 많으면 강하고, 식재관이 많으면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강심리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잠시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하고, 나는 식상을 생하고, 또 내가 죄를 그걸 하고, 관은 나를 내가 죄를 그걸 하고, 관은 나를 그걸 하고, 그걸 잘 아셔가지고 이게 상관관계에 있구나. 이것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쓰임새가 틀려지기 때문에 십성 공부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달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경과됐습니다만 십성을 일단 정리를 하면서 한번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이 현재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십성표를 그려가지고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 시간에
예, 이 십성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런 사주가 있다 합시다. 이 사주에 조금 전에 그 사례가 나온 사람이 정이었죠? 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축. 태어난 인도는 경장. 월은 이모, 이모 1. 또 시는 네, 경술이네요. 경술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일간. 자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요게 정해서 요건 토입니다. 자 전부 다 오행을 써봐요. 요거는 화, 수, 이거는 토, 금, 이거는 수, 금. 자, 이 오행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나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일지를 볼까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여기 보면 식상. 그 식상인데 식식일까요? 상관일까요? 네, 같은 여기 내가 음이잖아요. 그 음입니다. 음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 식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식신 써놓습니다. 요거 식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내 또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임이네요. 임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수극화, 나를 그걸 하잖아요. 나를 그걸 하면 어딥니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 나를 그걸 해요. 예. 그래서 관성인데 요것이 뭐냐?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양수죠? 그래서 정관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관. 또 여기 있는 수는 나와 같은 나를 그걸 하는 수인데 나와 같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관이다. 이렇게 씁니다. 평관. 근데 나와 같은 형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같은 형제인데 음양이 같잖아요. 그럼 비견이다. 이건 비견이다. 쓰면 됩니다. 자, 이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평관이죠. 이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써보셔야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나중에 덕 보자마자 정관평관 이걸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화생토, 나를 색한 토인데 이거는 음양부호가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렇게 상관이죠. 네, 상관입니다. 자, 옆에 경이 있네요. 경은 내가 그걸 하잖아요. 내가 그걸 하면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호가 바뀌었다. 부호가 이건 플러스더라. 플러스더라. 플러스면 이것은 뭐냐? 이 편제가 되겠죠. 편제. 이것도 편제네요. 화급금 정제네요. 정제. 음이 다릅니까? 그죠? 네, 정제. 여기 정제라고 아까 줄로 끊어놓고 올릴 때는 제가 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빨리빨리 봐도 분명히 스님이 여기 분필로 딱 정리를 해놓고 오면서 편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게 보통 뭐냐 하면 보는 거하고 적는 거 차이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정제 편제를 갈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걸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더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